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구현보다 개념에 대한 설명 위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프의 정보를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후 그래프와 트리가 어떤 관계로 이어져 있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통해서 DFS와 BFS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울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엄청 복잡하게 서로 엉겨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이라는 노드를 서로 연결해서 나타내 준 것이기 때문이죠. 위에서 그래프의 예시에 대해서 보았었는데 그래프는 방향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이클이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Undirected Cyclic Graph라고 하고,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고 사이클이 존재하는 그래프라고 하고, 두 번째로 Undirected Cyclic Graph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예상하시듯이 Directed Cyclic Graph입니다. 보면 첫 번째 그래프와 같이 그래프 내부에 이런 사이클이 한 개 이상 존재한다고 하면은 사이클릭 그래프라고 하고, 이렇게 열려 있다면,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의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에이사이클릭 그래프라고 합니다. 우선 그래프를 공부하면서 벌텍스나 엣지라는 용어를 보실 텐데, 벌텍스는 노드이고 엣지는 노드를 이어주는 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는 adjacency matrix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adjacency matrix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1의 값을,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0의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든다고 하면은 노드 1과 노드 4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행 4열에 저장된 수는 1임을 알 수 있고, 비슷하게 4와 연결된 1, 2, 5에서의 1의 값을 저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undirected graph는 대칭성을 이룬다는 점에서 directed graph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에 대칭하게 값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directed graph를 살펴보면 노드 1에서 4로 가는 것은 연결되어 있지만 노드 4에서 1로 오는 것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djacency matrix는 다른 값들이 좀 스파스하게 존재한다면 너무 저장 공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adjacency list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벌텍스가 numerical order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1과 연결된 노드는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2부터 접근하는 상황입니다. adjacency list도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결 리스트가 여러 행으로 존재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연결 리스트는 첫 번째 노드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고, 그 첫 번째 노드와 연결된 노드에 대한 정보를 연결 리스트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노드 2, 3, 4가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이 그림을 보셨을 때 저거 트리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저번에 배운 트리와 그래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위에서 보셨듯이 노드와 그 노드를 연결하는 엣지를 통틀어서 그래프라고 하고, 트리는 그래프의 한 종류입니다. DAG라는 Directed Acyclic Graph,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는 비순환 그래프의 한 종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 트리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오른쪽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설명을 덧붙이면 트리에서는 루트 노드와 부모 노드의 개념이 확실했던 반면에 그래프에서는 이어졌다는 정보가 중요한 것이지 루트 노드와 부모 노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적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엣지의 개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n개의 노드를 갖는 트리는 n-1개 엣지를 갖고 그래프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검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므로 그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노드들을 방문해보며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노드 방문 방법은 Depth First Search의 약자로 DFS와 Breadth First Search의 약자로 BFS가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FS는 스택의 원리를 이용하여 진행하는데,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는 뉴메리컬 오더를 따르기 때문에 노드 방문을 1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노드 1과 가장 가까운 노드 2를 방문하고 노드 2와 가장 가까운 노드 3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노드 3과 연결된 노드 중 가장 가까운 노드 6을 방문하고 노드 6과 연결된 노드는 모두 방문된 노드이기 때문에 다시 노드 3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노드 3과 연결된 노드 7을 방문한 이후에 더 이상 방문할 노드가 없기 때문에 노드 7에서 다시 노드 3으로 노드 3에서 노드 2로 돌아갑니다. 이제 노드 2와 연결된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 가장 가까운 노드 4를 방문합니다. 다시 노드 4와 연결된 노드 8을 방문한 이후 다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노드 2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이후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노드 5를 방문한 이후에 노드 9를 방문하며 모든 노드의 방문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스택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더 이상 방문할 노드가 없기 때문에 다 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드 방문을 정확히 다 마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설명전으로 돌아가셔서 그래프 그림 밑에 있는 스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살펴보시면서 스택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Q의 원리를 이용한 BFS가 작동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Q에 해당하는 네모 박스 안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노드 1을 먼저 방문한 이후에 노드 1을 Q에서 빼내면서 노드 1과 연결된 노드 2와 3을 Q에 담아줍니다. 그 후에 Q의 탑에 존재하는 노드 2를 Q에서 빼주면서 노드 2와 연결된 노드 4와 노드 5를 다시 인큐 해줍니다. 그 이후에 노드 3을 DQ 해주면서 노드 3과 연결된 노드 6과 노드 7을 인큐 해줍니다. 탑에 존재하는 노드 4를 빼주면서 이제 다시 또 노드 4와 연결된 노드 8을 인큐 해준 후 노드 5와 연결된 노드 9까지 방문하면서 모든 노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큐도 다시 모두 비워지게 되고 이제 모든 노드들이 방문하지 않은 노드가 없기 때문에 작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의 모든 노드를 방문하는 방법 두 가지, DFS와 BFS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진트리, 그러니까 그래프 중에서 대그를 순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FS에서 살펴본 것과 비슷한데 첫 번째 방법은 프리오더 트래버설입니다. 이 방법은 부모 노드를 시작으로 왼쪽 자식 노드를 방문한 이후 오른쪽 자식 노드를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부모 노드인 F 노드를 방문하고 이제 그 왼쪽 자식 노드인 B 노드를 방문합니다. 그 이후에 노드 B가 F의 왼쪽 서브트리임으로 그 서브트리 중에서 부모 노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왼쪽 자식 노드인 노드 A를 방문한 이후에 오른쪽 자식 노드인 D를 방문합니다. 여기서 또 노드 D는 B의 오른쪽 서브트리의 부모 노드가 되므로 왼쪽 자식 노드 C를 방문하고 오른쪽 자식 노드 E를 방문합니다. 이제 F의 왼쪽 서브트리의 그 방문이 끝났으므로 오른쪽 자식 노드인 노드 G를 방문합니다. 노드 G의 왼쪽 자식 노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오른쪽 자식 노드인 I와 H를 방문하며 모든 노드의 순회를 마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왼쪽 자식 노드를 방문한 이후 부모 노드를 방문하고 오른쪽 자식 노드를 방문하는 인오더 트래버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모 노드보다 왼쪽 자식 노드를 먼저 방문하고 그리고 부모 노드를 방문합니다. 그 후에 오른쪽 자식 노드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노드 A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후에 A의 부모 노드인 B를 방문하고 또 그 중에서 왼쪽 자식 노드인 노드 C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C의 부모 노드인 D를 방문한 이후에 오른쪽 자식 노드 E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루트 노드의 왼쪽 자식 노드들을 모두 방문했으니 그 부모 노드인 노드 F를 방문합니다. 그 후에 오른쪽 서브트리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보이는 왼쪽 자식 노드가 없으므로 부모 노드인 노드 G를 방문한 이후 왼쪽 자식 노드인 H를 방문하고 부모 노드인 노드
i를 방문하며 모든 노드의 순회를 마칩니다. 이번에는 포스트 오더 트래버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회 방법은 왼쪽 자식 노드를 방문하고 오른쪽 자식 노드를 방문하고 부모 노드를 방문하는 순으로 그 과정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잠깐 영상을 멈추신 후에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이번에는 어떻게 순회가 이루어질지 생각해 보신 후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왼쪽 자식 노드인 노드 A를 방문하고 오른쪽 서브트리 중에서 왼쪽 자식 노드인 노드 C를 방문합니다. 그 이후에 오른쪽 자식 노드 E를 방문한 이후 부모 노드인 노드 D를 방문합니다. 이제 또 비슷하게 노드 B를 방문하고 다시 루트 노드의 오른쪽 서브트리 중 왼쪽 자식 노드를 먼저 방문한 이후 노드 I, 노드 G를 방문한 후 마지막으로 부모 노드인 노드 F를 방문하며 모든 노드의 방문을 마칩니다. 이렇게 이진트리인 대그에서의 모든 노드를 어떻게 방문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그래프는 방향성을 갖는지, 갖지 않는지, 그리고 사이클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 트리는 그래프의 일종인 대그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모든 노드들을 방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DFS의 경우 찾아야 하는 노드가 깊은 위치에 존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BFS는 최단 경로를 찾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언급하며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